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잭슨홀에서 파월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를 모집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8월 23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주식 부동산 패키지 강의도 이번 주 1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되살아난 위험 선호,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2%, S&P 500 지수가 0.15%, 다우존스 지수가 0.09%,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5,000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잭슨홀에서 파월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가장 큰 뉴스는 화이자의 백신 정식 승인입니다. 정식 승인이 왜 큰 뉴스냐?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 다 맞췄는데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음으로써 기업은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을 기업이 강제로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백신 맞고 부작용이라도 난다면 기업은 강제로 맞게 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직원을 빨리 업무에 복귀시키려다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FDA 승인이 중요했습니다. 이러면 백신 맞는 것을 기업이 강제할 수가 있고 강제한 후에 맞지 않는 백신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직원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맞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집단 감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FDA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 재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여행 관련 주식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장주보다는 여행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도 많이 올랐죠. 그러나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고 초반엔 많이 올랐으나 후반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많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백신 효과가 있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성장주가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이 폭증한 곳이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남부의 아칸소나 텍사스 이런 곳들인데 이런 지역은 조금씩 확진자 추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위로 확산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사망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기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오히려 파월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테이퍼링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호재가 될 것입니다. 델타 변이 있는 상황에서 파월은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FOMC 9월 FOMC 이후로 그 테이퍼링은 미뤄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과의 인터뷰가 있을 것이고 파월은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성장주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답을 하는 순간 물론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FOMC 등 연준 회의를 앞두고 보합이나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런데 파월이 테이퍼링 얘기만 안 한다면 긴축은 미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장주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화이자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으나 사실 잭슨홀 이후 파월이 테이퍼링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장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 오늘은 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시간 추가 근무 일부는 대응 수당도 못 받아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 5월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 동구 보건소 30대 간호직 공무원은 올 들어 363시간이나 추가 근무를 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과다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건소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꼽힌다. 그 업무 과다를 마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직업 안정성이 있어서다라는 것이죠. 왜 일을 할까? 일을 왜 할까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발적 동기가 있고 두 번째는 외발적 동기가 있습니다. 내발적 동기란 행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스스로 게임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해도 유튜브를 봅니다. 보상은 자기 만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발적 동기입니다. 외발적 동기는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됨으로써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공부를 할 때 1등을 하면 게임기를 사준다, 뭐 이런 약속을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보상은 게임기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주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는 행위에 의한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당연하게도 내발적 동기가 지속성도 강하고 심리적인 안정도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발적 동기가 아닌 외발적 동기로 일을 할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스스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돈이나 게임기 등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라면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에 출근하기 싫고 출근 전날인 일요일이 싫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다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들어가고 공부를 못했다면 점수에 맞춰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 취업이 잘 안 되니 원서를 넣어서 일단 붙여주는데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적성이 맞는지 관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일을 하면서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만약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면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당연하게도 취업을 위해 뭐 의학 계열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진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음악이건 미술이건 체육이건 어학이건 과학이건 간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대부분은 집안에서 학비 대주는 것도 등골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직장을 잡으면 학교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인생을 보냅니다. 만약 큰 돈이 아니고 매월 300만 원씩 내 통장에 꽂힌다면 청춘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행위를 할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학생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 미국에서 방학 중이라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맑은 밤하늘 은하수를 본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늘어지게 잘 수도 있죠. 몇 개월간 기타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죠. 맛집을 찾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맥주에 치킨 시켜놓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며칠, 몇 달은 해도 평생을 하라면 무엇인가 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면 정말 재미있게 게임을 해서 뿌듯할까? 이렇게 뿌듯하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혼자 여행을 하니 정말 뿌듯하고 재미있을까라는 것이죠. 유럽에서 박물관을 가보고 역사적인 유적지에서 사진을 찍고 에펠탑에서 V자를 그리며 셀카를 찍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면 고독하고 힘들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만 여행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는 숙소에 들러서 그들과 방향이 같으면 같이 여행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행의 의미는 어디서 많이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사람과 만난 추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존 여행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여행이죠. 요즘에 여행 유튜버가 많습니다. 그들은 굳이 셀카봉을 들고 혼잣말을 하며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댓글들 때문입니다. 댓글은 그냥 댓글이 아닙니다. 댓글은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여행을 하면서 셀카를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그러면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것도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의미 있는 일은 혼자 하는 여행도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300씩 꽂힌다고 혼자 맥주 먹으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행복해도 그 다음서부터는 허무한 것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에서는 남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에 목마른 이유는 바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을 원신으로 살다가 겨우 몇천 년 전에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원시인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 무리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외톨이는 원시 사회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는 일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허무한 것이 됩니다. 버진 갤러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만약 어떤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일터에 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일이 죽도록 싫다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학창 시절 죽어라 공부하고 졸업하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허겁지겁 취직을 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기존에 말했던 대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300이 없기 때문이죠.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돈은 얼마나 많아야 될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재능이 있다면 약간의 돈으로도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cdbaby.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에게 친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데릭 시버스는 나는 한 달에 $1,800를 벌어서 $1,000 이하를 썼다. 그리고 $800는 저축을 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일을 해서 $12,000를 저축을 했다. 그때가 22살이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 달에 공연 몇 번은 잡을 수 있고 그걸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자유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취직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가 너는 회사도 팔기도 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은행 잔고만 늘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부자가 된 것은 자유를 찾은 22살 때라고 했습니다. 미화 12,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1,4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경제적 자유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재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번 돈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작곡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천재적인 재능이 없다면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러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도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이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노동소득보다 더 부자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에 노력을 해봐야 대부분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또는 잘 버는 일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데만 시간을 쏟는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어느새 청춘은 다 가고 늙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가 부자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한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다 갑니다.
따라서 부자는 1대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2대 3대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돈을 벌어서 부자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월 300이 없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따지고 보면 가난한 부모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부자 부모가 되어서 자식 혹은 손주에게 월 300씩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경제적 자유만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씩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의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잭슨홀에서 파월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